안녕하세요. 미나눔의 흰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MT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MTS의 사용 방법이나 효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해보고 또 진행을 해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효과 이론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 시술만 그냥 흉내내는 거는 위험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편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MTS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일단 침, 그리고 굉장히 아픈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미세한 침으로 이 얇은 피부를 찌른다라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뻐지려고. 과연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관리법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좀 덜 아프고 그 다음에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에 MTS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TS는 영문 약자죠. M은 마이크로 니들, T는 테라피, 시스템, S는 시스템. 그래서 MTS에서 미세한 침으로 하는 시술이 결국에는 MTS의 총괄적인 어떤 명칭이에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포괄적인 단순한 어떤 MTS를 할 건지 아니면 CIT를 할 건지. 자, CIT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C는 콜라겐의 C고요, I는 인덕션, T는 테라피. 그러니까 결국에는 콜라겐을 재복원시켜주는 어떤 테라피, 시술법이다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신가요? MTS는 단순한 침으로 찌르는 모든 시술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인 거고요. CIT는 콜라겐,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의 재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테라피예요. 그럼 MTS의 주요적인 기능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앰플이 되겠죠. 에센스라든지 고농층의 어떤 앰플, 요 같은 어떤 화장품을 어때요? 도포만으로는 깊숙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홀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깊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MTS의 첫 번째 효과, 꼭 해야 될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IT적인 요소예요. 일부러 표피에는 손상이 없이 침으로 찔러서 진피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길이에 따라서. 상처를 내서 흉터를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콜라겐의 어떤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재생 시스템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단순히 한 20대, 아직 급격한 노화가 오지 않은 20, 30대 초반의 사람이라면 고민이 요즘 좀 화장빨도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좀 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피부톤도 좀 칙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어떤 치료 개념의 어떤 개선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지금보다 좀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 관리, 유지, 약간의 플러스적인 요인만 원한다면 유효한 앰플이나 세럼을 도포하고 시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저처럼 아니면 그 이상의 연령으로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급격한 이제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이에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거든요. 원하는 거는 눈가의 잔주름, 이마의 주름, 팔자주름이라든지 전반적인 탄력을 개선하고 싶어해요. 극대화된 어떤 개선을 원하죠. 결국엔 그런 경우에는 CIT 시술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과연 MTS를 효과적으로 좀 극대화되게 잘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덜 아프고 데미지가 없이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통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본인 손만한 얼굴 면적에서 실제로 같은 동일한 강도로 꼬집어 보세요. 눈가, 코, 턱, 목까지. 자, 통증이 어떤가요? 부위별로 통증이 다 다릅니다. 한데 MTS 보통 영상이나 시술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뭐 뺨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어떤 원리 원칙은 없이 그냥 사선이나 직하방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단연간 해본 결과로는 손을 맞을 때도 제일 아픈 강도로 먼저 맞게 되면 뒤에 두 대를 더 맞더라도 그 제일 아팠던 강도에 대한 그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요. 결국에는 MTS를 3번을 지나가든 2번을 지나가든 처음 제일 아픈 곳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는 내내 한 10분에서 15분, 20분 내외로 시술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팁은 제일 아프지 않은 통각점이 제일 약한 부위부터 제일 아픈 부위 쪽으로 진행을 해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술을 하고 나서의 후처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롤러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르지만 자동 MTS 같은 경우는 길이의 어떤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CIT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깊은 바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이가 깊을수록 당연히 통증은 심해지죠. 그래서 결국엔 약한 길이에서 점층적으로 길이 변화를 주면서 반복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취 연고 이런 거는 뭐 병원 외에는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냉찜질을 하거나 냉마사지기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피부를 좀 통각에 대해서 좀 마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덜 아프게 시술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 뭐 이렇게 만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길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손에 힘을 가해서 니들을 진행했을 경우죠. 쉽게 해서 조직이 눌릴 정도의 압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보다 훨씬 아픈 통증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디겨지면서 불필요한 통증과 그 다음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TS는 거의 손목의 스냅에 힘을 거의 뺀 상태에서 니들만 피부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힘 빼고 시술을 하는 방법을 꼭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길이에 따라서 통증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의 통각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피부의 두께는 어떨까요? 다 동일할까요? 아니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조금 더 피부 구조는 조금 더 두껍다고 해요. 근데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가장 두꺼운 부위는 턱이 되고 그래서 전체 뭐 표피나 진피, 피하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한 2.5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 윗입술, 아랫입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뺨, 미간, 눈꺼풀. 제일 얇은 게 눈꺼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꺼운 조직부터 제일 얇은 조직으로 시술의 부위를 변화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제일 얇은 눈꺼풀부터 시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일 두꺼운 부위부터 시술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TS를 어떤 포인트적인 한 포인트만 진행하기보다는 제일 약한 길이의 바늘 길이에서 전체적인 림프 방향으로 시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넥라인, 목도 진행을 하고요. 뭐 얼굴 전체는 당연히 다 하고요. 심지어 마무리 때는 귀 부위까지 진행을 해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그리고 어디도 가능하죠? 바로 안이 하고 있는 두피까지. 그래서 1회 시술을 받는 동안 단순하게 어떤 눈가의 주름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넥라인부터 페이스 전체,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두피 라인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시간은 니들링 시간만 포함하면 거의 20분에서 한 25분? 두피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일날 가볍게 비비 정도 바르고 나가더라도 붉은층이 남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피부의 탄력감이라든지 톤, 그 다음에 광, 그 다음에 전혀 가피나 이런 것들이 거의 미비하게 이루어질 정도의 시술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기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제 피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늘의 길이. 그러면 보통 홈케어로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0.25에서 보통 0.5 정도 롤러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오토 형태로도 많이 홈케어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시술을 하던 안 하던 병원에서 시술하는 2mm 이상의 니들도 있지만 길에 따른 어떤 효과 효능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평균적인 피부 두께감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0.25 정도의 시술이다, 니들링이다. 그게 과연 진피층까지 침투가 될까요? 길이가 도달이. 물론 불필요한 압을 적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 적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25 정도면 거의 표피층에 머무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앰플을 보통 피부에 손으로 도포할 때는 1mm 정도 피부 표피에 머물렀다고 치면 진피층은 거의 미비해요. 평균적으로 0.4%다 1%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MTS로 니들링을 했기 때문에 진피층까지는 아니더라도 0.25까지 머무른 곳까지의 침투, 유효성의 침투를 한 40배까지 최대한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일단 0.25 정도의 시술만으로도 피부의 전체적인 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보습 이런 느낌들은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0.5 정도 됐을 때 0.25보다 2배 정도의 길이가 들어갔다. 결국에는 이제 진피층의 제일 윗부분, 상단 부분에 진입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개선이다, 주름과 탄력,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사실 진피층 정도는 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어떤 유효성이 또 침투되고 효과적으로 콜라겐의 어떤 재합성을 촉진하려면 최소 길이는 1.0mm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mm 정도도 보통 한 진피층의 한 중간, 물론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부위적인 두께감도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로는 1mm 정도는 해야 그래도 진피층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드름의 어떤 흉터 부위라든지 튼살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개선이나 치료 목적이 된다면 2mm 그 이상까지도 병원에서는 시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0.25짜리 MTS를 가지고 마치 콜라겐의 재합성이 잘 돼서 진피층이 다 재배열이 돼서 진짜 막 확 티나는 어떤 탄력감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에 따른 어떤 효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0.25 정도의 앰플 흡수, 어떤 세럼이나 화장수의 어떤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길이가 아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에서처럼 치료 목적인 CIT가 진행되는 경우 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길이 표현으로 치자면 최소 1mm 이상,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혈흔이 보이는 정도의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IT 정도로 상처를 냈을 때 과연 피부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가 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MTS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한 번쯤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거나 팔꿈치, 특히 내 관절 부위에 어떤 상처가 난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자,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그러면 첫 반응이 어떻게 되죠? 피가 납니다. 계속 나나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혈이라는 게 돼요. 피가 안 멈추면은 병원 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피가 어느 정도 소독약으로 세균이나 균으로부터의 어떤 소독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피는 자체적으로 지혈이라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부분은 뭐죠? 주변이 부풀고 빨개지고 따끔거리고 그런 느낌 있죠? 물만 닿아도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한 하루, 강하게는 길게는 한 3일 정도까지는 좀 그 고통이 좀 지속이 돼요. 근데 그게 서서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일면 딱지가 얹는다고 그러죠. 딱지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딱지가 앉았을 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던 게 뭐죠? 억지로 떼지 말아라. 흉진다. 그쵸? 그래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탈각이 되고 나면 어떻죠? 새살이 돋아서 먼지 닿는 듯이 깨끗해진 피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CIT 원리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IT 시술을 받게 되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는 거의 메이크업이라든지 2차 클렌징이라든지 자극적인 요소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많이 부어있을 수도 있고 따갑고 붉음증도 많이 유발할 수도 있고 균으로부터의 어떤 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일 정도는 많이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이제 일어나고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체내에서 성장인자 반출이 시작이 돼요. 왜냐면 이제 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려고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일째가 지나면서부터는 딱지처럼 아니면 피부 자체에서도 CIT가 깊이 있는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딱딱해져요. 피부 조직 자체도. 그래서 그게 보통 한 3일 정도 어떤 안에서 세포 성장인자 방출이라든지 섬유합 세포가 막 증식이 되면서 붉음증은 많이 가라앉고 열기는 다운되지만 피부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 다음에 한 6일, 7일 정도 되면 자연스러운 각화 현상이 돼요. 왜냐면 안에서 세포들이 다 증식이 됐기 때문에 밀어 올리면서 각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각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예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피부 상태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CIT 정도 시술이 되면은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자극적인 거 다 해도 되나요? 내지는 일주일 후에 또 시술을 해도 되나요? 그런 주기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잠시 후에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시술 길이에 따라서 어떤 회복되는 기간이 물론 연령이나 개인차는 물론 있죠. 평균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한 0.25 정도로 가벼운 이들이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자극을 준다는 건 피부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기간은 0.25더라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최대 그 정도 텀으로 시술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0.5 정도 되면 이제 진피층, 경우에 따라서 진피층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간격. 그 다음에 1mm 정도가 됐다. 보통 3주에서 한 달. 그러면 완전히 가피가 될 정도의 CIT를 진행을 하셨다라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면 세포 재생성되는 턴오버 주기가 28일로 알지만 사실 28일이라는 주기는 젊은 20대, 30대 초반에 사실은 극한되는 거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령대에서는 사실 한 달 만에 이런 세포 생성이 잘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처가 나도 새살이 잘 아물고 흉도 안 지지만 나이 먹을수록 상처가 생기면 잘 안 아무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CIT에 본격적인 좀 딥한 CIT를 진행했다 하시면은 개인차는 물론 연령적인 게 있겠지만 한 달 반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도 턱을 두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자주 무리하게 해주는 게 효과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연령, 컨디션, 그 다음에 후에 어떤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상태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요. MTS의 주의사항은 거의 레이저나 필링이라든지 이런 극대화된 어떤 그런 시술법들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극적인 요소에서는 다 피해 주셔야 되죠. 열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자외선 이런 것들 당연히 특히 시술 직후에 일주일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재생 발라야 되나요? 예, 똑같이 동일하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임산부가 해도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임산부가 해서 문제가 있느냐라기보다는 아프면 아기들 태아도 아프지 않을까요? 그 통각적인 어떤 느낌. 이게 MTS는 어쨌든 바늘로 찌르는 시술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힐링되는 시술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산모가 굳이. 그래서 특별히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은 이미 너무 곪아서 항염 정도가 너무 심해. 전체적인 어떤 항염 정도가 심한 여드름,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드름성 피부나 아니면 너무 얇아서 그 실핏줄이 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어떤 광대 주위로 그런 부위들은 좀 삼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개인에 맞게끔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론 좋은 앰플과 화장수를 이용해서 침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세포 재생성을 위해서는 마시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 자주 드시는 거 꼭 습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직접 뵙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좋은데, 저 혼자만 떠들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소개되지 못했던 어떤 그 그림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참석하시면 그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 아프긴 하지만 제가 실습은 제 피부에 직접 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다를 풀 버전을 보여드리기엔 좀 시간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든지 방법 정도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